그런데요, 저는 학년보다도 이 한 가지를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한 가지를 잘 파악하셔야 영어 학원을 보내더라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치동 헤더쌤입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작년 여름 출판 이후부터 가을, 겨울, 올해 봄까지 도서관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강연자로서 저를 초청해주고 계신데요. 이 책을 통해서 직접 독자님들, 그러니까 특히 학부모님들을 뵙고 소통할 수 있는 이 시간을 가지는 게 제게는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을 빌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제가 내성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강연장에서는 저도 모르게 정해진 시간 내에 최대의 모든 것을 전해드려야겠다는 마음에 눈에 힘도 들어가고 말이 빨라지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긴 시간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학부모님들 한 분 한 분이 기억에 참 남습니다. 매 강연마다 제가 꼭 질의응답 시간을 받습니다. 강연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아이 나이마다, 성향마다 아마 갖고 계신 고민이 다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그 고민을 덜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질의응답 질문들 중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질문들 3가지를 추려봤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고 반응이 괜찮으면 2탄으로도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들인 만큼 지금 시청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영어 원서를 아이에게 읽어줄 때마다 모르는 단어를 해석해 줘야 하나요? 네, 제가 이 질문에서 한 가지 추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께서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단계라 하면 주로 그레이드 2 이하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연령대 그림책을 읽어주거나 늦어도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까지 리더스를 읽어주는 단계로 생각되는데요. 책을 먼저 많이 읽어주실 때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학부모님께서 읽어주시는 이 동화책 있죠. 사실 동화책의 어휘가 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단계인 리더스를 지나 챕터 2보다도 이 동화책 어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가지실 거예요. 내게도 생소한 단어인데 우리 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까? 너무 어려우니 설명해줘야 하는 거 아닐까? 하고요. 이때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왜인지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책 같은 경우는요, 말 그대로 그림에 집중하는 책입니다. 글이 중요한 것은 아닌 거죠. 그림을 통해서 이미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나오는 것이 그림책인데요. 단어도 훨씬 어렵게 쓸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림책 혹은 리더스를 읽어주시면서 아이들에게 어휘 뜻을 설명해 주는 것은 이 나이 때 하시지 않는 것을 저는 먼저 추천드려요.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요, 영어라는 이 낯선 소리에 주파수를 맞춰가는 시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어를 이해하면서 듣기보다도 쭉 한국어만 듣고 자란 우리 아이들이 외국어인 영어를 듣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낯설지만 이런 소리도 있구나 들어보고 이 불편함을 조금씩 익숙해져 가는 것이죠. 다만 우리 아이가 물어볼 수는 있을 거예요. 인지가 빠르거나 완벽주의 성향이 조금 있는 친구들은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한 구분이 확실하고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하거든요. 이럴 때는요, 기지를 발휘해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엄마도 이거 모르겠는데 우리 같이 뭔지 생각해 볼까? 효정이는 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단어를 한국어로 바로 알려주면 사실 굉장히 편합니다. 이해도 바로 가고요. 그런데요, 그러는 순간 이 한국어와 영어의 벽이 확 생기기 시작하면서 더 편한 한국어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불편함을 가지고 다독하면서 점차 어휘를 알아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그런 시간을 우리 투자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영어 학원은 언제 가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보통 초등학교 1학년이 되고 나서 혹은 3학년 때 학부모님들께서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학원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어 유치원을 연계하지 않더라도 일반 유치원 후 엄마표 영어를 해주시다가 영어 학원을 생각하시기도 했고요. 3학년 때는 아무래도 학교에서 이 영어 교과도 시작하고 1, 2학년 때보다 아이들이 제법 앉아서 집중하는 능력도 생겨서 학원을 생각하게 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는 학년보다도 이 한 가지를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한 가지를 잘 파악하셔야 영어 학원을 보내더라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아이 영어 실력, 그레이드입니다. 영어 실력을 학년별로 나눠보면요,
미국 학년 1학년을 수준을 그레이드 1, 2학년 수준을 그레이드 2 이렇게 나눕니다. 학원을 가서 너무 헤매지 않고 또 영어를 배우면서도 영어로 된 지식을 이해할 수 있는 시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실력이 그레이드 2 때부터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가보면 적어도 그레이드 1학년 영어 실력 후반에서 2학년 영어 실력 중반까지는 학원을 보내기에 적절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아이들이 영어 처음 시작할 때가 알파벳, 그 다음에 파닉스가 있죠. 그리고 문장을 읽고요. 간단한 문장을 읽어 나갈 때가 바로 이 그레이드 1, 1학년 수준 초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파벳, 파닉스 같은 경우는 반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학원에서 처음부터 알파벳과 파닉스를 배우기 시작했다 하면 아무래도 그룹 수업이다 보니 우리 아이가 놓치는 부분이 생기고, 그러면 실력 면에서 구멍난 상태로 진도가 계속 나갔고 몇 개월이 지나도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혹은 진도가 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파벳, 파닉스 정도는 집에서 30분씩만 꾸준히 해줘도 충분히 익힐 수 있거든요. 아이 나이대에 따라 속도가 다르기는 해도요. 집에서 하면 아이에 맞춰 진도를 나갈 수 있으니 빠르면 6개월에도 쑥 나갈 수 있고요. 또 아이들을 직접 지도하다 보니 우리 아이가 무엇이 부족한지, 예를 들자면 B와 D의 구분이 어려워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연습한다든지 맞춤 학습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그레이드 2, 0에서 2까지는 영어가 가파르게 느는 구간입니다. 문장을 읽기 시작하면서 리더스 단계에서 책들을 읽어주며 다양한 문장을 접하면서 영어라는 이 언어의 주머니가 급속도로 확장되게 됩니다. 이때 책을 많이 읽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학원을 다니게 되면 아무래도 학원 파트별 숙제를 하게 되고 책 읽는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지고 확 늘 수 있는 영어 속도가 그게 더뎌지는 게 사실입니다. 반대로 그레이드 2 이상부터는 이제 어휘 공부도 필요하고 이전처럼 가파르게 영어가 늘진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때부터는 다독과 정독을 하며 실력을 키워주는 의미로 학원에서 가서 배워도 괜찮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레이드 3, 이 3학년 수준 이상부터는 이제 학부모님도 아이가 나보다 더 영어를 잘하는 것 같다, 혹은 이 구간은 내가 알려주는지 어떻게 알려주고 이끌어야 할지 도통 모르겠다, 고민하게 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학원을 보낸다 라고 하면 적어도 기초 학습은 잘 준비된 선에서 시작하는 것이 영어 학원을 가도 아이가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데 훨씬 좋고요. 학부모님도 나중에 학원을 다니면서 실력을 점검할 때 우리 아이가 학습적인 빈틈이 좀 적어서 훨씬 만족도도 있으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질문 세 번째. 어휘 공부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모르는 어휘는 나오면 자연스럽게 지나가라고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아니 그러면 책 내용을 이해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답변을 먼저 드리고 어휘 공부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질문이었던 모르는 어휘가 있어도 지나가라는 것은 바로 그림책, 리더스 읽을 때 해당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는 충분히 그림으로 이해가 간다고요. 챕터북 단계를 시작한 뒤에는 어떨까요? 챕터북 초기, 이 2점대, 그레이드 2 초반에는 어휘가 확 뛰지는 않습니다. 그냥 글 자체가 많아져서 읽는데 부담이 클 뿐이에요. 어휘 때문에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죠. 글이 많아진 만큼 앞뒤로 설명하는 글이 있어서 문맥을 통해 이해하는 부분도 생기고, 그런데 챕터북을 쭉 읽다가 2점 후반, 3점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어휘가 슬슬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한 페이지에 모르는 단어들이 제법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책 내용의 이해도도 떨어지고 흥미도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해줘야 할 것은 이 책이 우리 아이의 레벨에 맞는 것인가 부터 학부모님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챕터북 수준 와서는 이제는 5finger 룰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손가락을 이렇게 펴시고 챕터북 한 페이지당 우리 아이가 모르는 단어가 몇 개인지 세어보시는 거예요. 외국어이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무조건 나오는데요. 한 페이지당 모르는 단어가 2개에서 3개 정도이다 하면 글을 읽을 때 방해되는 정도는 아니에요.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5개 이상이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책의 레벨은 우리 아이한테 맞지 않다,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한 단계 낮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책의 난이도를 조절하시는 거예요. 어휘 공부는 책에 나오는 단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챕터북을 시작하는, 그러니까 2점대부터는 어휘서를 따로 구비하셔서 통장에 저금하듯이 조금씩 공부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챕터북에 나오는 어휘들은 다
다 공부하기는 비효율적인 부분이 큽니다. 책에서 나오는 어휘들 중에서는 어른들도 생소한 단어들이 있어요. 챕터북에는 캐릭터들의 동작과 감정을 세세하게 묘사하는 단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달리다라는 우리 run이라는 단어도 책에서는 dart, board, chart, rush, gallop, sprint 등 모양과 의도에 따라 많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앞뒤 문맥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있는 겁니다. 대신 3점대 책이 넘어가는 수준에서는 정말 어휘가 어렵기 때문에 이때 가서 어렵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레이드 2부터 차곡차곡 어휘 공부를 집에서 조금씩 해드릴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휘 공부하는 법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다뤘어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강연에서 자주 듣는 질문 베스트 3를 뽑아서 그 이유와 해결 방법 말씀드렸는데요. 어떠신가요? 원서 읽기에 대해서 좀 더 자신감이 생기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오늘도 즐겁게 독서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